자, 할게요. 자, 무리함수 가볼게. 서연아. 자, 일단 무리함수도 사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리식부터 해야 되잖아. 오늘 무리함수는 그냥 무리식부터 바로 이어서 갈게. 일단 무리식도 사실 오히려 유리함수, 유리식보다 더 적어. 그래서 무리함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바로 루트를 이용한 계산이야. 근데 이게 꼭 부분분수랑 살짝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공식은 없어, 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애들이 잘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고, 루트 2 빼기 루트 3. 그리고 다시 루트 3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4 이런 거. 이렇게 얘도 뭔가 반복적인 게 나와. 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럼 근데 이거는 저걸 주저리 써놓으면 당연히 내 눈에 한눈에 보이니까 요게 없어지네. 그래서 걔랑 걔만 남네. 답을 이거라고 말해야지라고 할 텐데 무리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n에다가 그리고 1부터 10까지 넣어줘. 그 다음 그걸 다 더해줘 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당황하죠. 왜? 1 넣으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2 넣으면 루트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요걸 지금 다 계산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못해요. 왜? 통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지? 유리화야. 그래서 얘 유리화 한번 해볼게. 유리화 하면 얘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인 거 곱해줬을 거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고 얘도 유리화 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일 거야. 쭉 가겠지. 맨 마지막도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1일 거야.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분자한테 토스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하나만 더 쓸게. 하나만 더 쓰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쭉 가서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요렇게 사라지기 시작해. 그럼 이거 말했지. 얘도 유리함수랑 유리식이랑 부분분수랑 똑같이 대칭으로 살아남아. 그래서 죽고 살고 죽고. 그러면 죽고 살고 죽고. 그래서 정답은 결국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1.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리식도 꼭 뭔가 부분분수랑 비슷한 모양이지만 얘는 그냥 단지 유리화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식은 여기서 끝.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원래 이중근호도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이중근호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루트 안에 루트는 없으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춥다고요? 그럼 조금만 참아 볼게요. 왜냐면 여기에 온풍기 틀었다가는 이거 졸 것 같은데 100%. 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복불복이야. 지금 이게 한 층이 다 같은 걸 틀어야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는 냉방인데 여기는 온풍이면 안 나와. 우리 금요일 날 틀었어. 너무 더워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띠띠띠 뛰면 안 되는 건데. 일단 틀어놔 볼게. 네. 자, 가볼게. 자, 이제 무리함수 배울 텐데, 자,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랑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가장 기본 모델은 y는 루트 x라는 게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값 함수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 유리함수는 기본값 함수가 x분의 k가 돼가지고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됐는데 무리함수는 그럼 단순히 y는 루트 x만 있냐? 그건 아니고 y는 네모 루트 세모 x다라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도대체 저 네모와 세모에는 뭐가 들어가며 뭐가 들어갔을 때 무슨 모양이 결정되냐라고 하면 이 네모 세모에는 이제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야. 따라서 네모가 뿔뿔, 세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우의 수를 다 적어주면 네모 세모에 뿔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뿔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마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맞뿔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야.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몇 개? 4개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 자, 우선
y는 루트 x가 가장 기본값 그래프니까 뿔뿔 그래프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가장 기본값인 y는 루트 x라고 해.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뿔마랑 맞뿔을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 유난히 요 두 개를 되게 많이 헷갈려해. 뿔마랑 맞뿔을. 애들이 뿔뿔이랑 마마는 거의 안 틀려. 근데 애들이 뿔마랑 맞뿔이 어떤 그래프요라고 하는데 헷갈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우린 수학에서 y축 대칭하면 어디 부호가 바뀌지? x. 그러면 결국엔 x 앞에 있는 세모가 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요 그래프가 바로 뿔마 그래프여서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를 y축 대칭도 하고 x축 대칭하는 것, 즉 우리가 다시 말하면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3번 그래프가 마마 그래프여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고 마지막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y 앞에 부호가 바뀌는데 그 마이너스를 다시 얘한테 토스할 거니까 요 4번 그래프가 맞불 그래프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루트 앞에 있는 부호와 x 앞에 있는 부호 갖다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번호를 그냥 전 지금부터 얘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유리함수보다 그래프 그리는 건 더 쉬워요. 왜? 유리함수는 점근선도 나타내야 되고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걔가 또 몇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에 따라서 또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만 무리함수도 물론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 모양이 워낙 단순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좀 그려줘 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4x 그래프 좀 그려줘 라고 하면 일단은 안 배웠지만 꼭지점은 0,0이니까 0,0 찍고 그 다음 마마 그래프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이 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앞에 부호 갖다가 여러분들이 몇 번 개형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같은 1번 그래프여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있고 더 낮게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고 유리함수도 아시다시피 원점이랑 가까운 그래프도 있고 원점이랑 먼 그래프가 있었듯이 무리함수도 또한 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x 앞에 있는 숫자가 결정한다. 즉 이 세모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고 세모가 만약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완만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이제 뭘 착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루트 x라는 것과 y는 이건 너무 단순하지만 루트 4x 그래프가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x 앞에가 1이니까 얘는 x 앞에가 4니까 얘가 더 높이 올라가겠네요 라고 잘못 판단하더라라는 거야. 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세모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세모 값을 따질 때는 이 앞에 네모 값은 통일돼 있다는 전제하야. 그럼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 얘는 일단 기준 자체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안으로 밀어 넣는 거지. 그럼 얘는 루트 4x 그래프가 될 거니까 얘네 둘은 사실은 같은 그래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아예 다른 걸 해보면 y는 2루트 3x라는 그래프가 있었고 y는 루트 11x 그래프가 있으면 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라고 하면 둘이 3과 11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긴 1인데 여긴 2니까 얘 안으로 밀어넣어서 루트 12x니까 12와 11 얘가 더 크네? 그럼 얘가 더 가파르게 얘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알아도 그럼 무슨 문제 유형이 풀려야 돼? 다음 중 이 그래프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x 앞에 부호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x 앞에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건 상관없어. 왜? 대칭이동 시키면 되니까. 근데 아무튼 요 앞에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전제하에 x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지만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겹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즉 얘랑 얘는 겹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대칭이동 시키면 돼. 하지만 y는 루트 4x가 나왔어. 그럼 얘는 아무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겹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무리함수의 이제 성질도 배워야 되잖아. 자, 유리함수는 정의역도 우리 구했었고, 치역, 정근선, 대칭점, 대칭직선 이런 것들 다 구했는데 무리함수는 오히려 되게 깔끔해. 무리함수는 일단은요,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했지만 유리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했어? 점근선이요. 그럼 무리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럼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꼭지점이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예요?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예요? 2차 함수예요. 그쵸? 근데 우리 2차 함수의 가운데점을 뭐라고 말하죠?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놈이 그대로 온 용어예요. 그래서 무리함수도 꼭지점이라는 게 결국 이것의 역함수인 2차 함수의 꼭지점과 일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y는 루트 x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루트 안의 값이 0 되는 값이 바로 x의 꼭지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0이 됐을 때 남는 숫자, 즉 y는 세모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y 꼭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무리함수가 있었으면 이 안에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1, 그게 바로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 좀 그려줘 라고 하면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고 뿔뿔 그래프 내 1번 그래프를 그리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1번 그래프 그릴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 지금 y절편이 양수냐 y절편이 음수냐에 따라서 이 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이 사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거든. 결국에는 얘도 또 y절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0을 넣었어. 루트 3 빼기 1. 얘들아 우리 루트 3 빼기 1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그럼 아마 요 그래프일 거니까 얘는 1, 2, 3, 4분면 지나는 그래프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처럼 꼭지점을 찾았다라고 하면 우리 찾았어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뭐가 구해져야 되냐? 바로 정의역이 구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 꼭지점이 일단 0,0이라는 전제하에 할게요. 그럼 정의역은 결국에는 요 x값에 넣을 수 있는 값을 뜻하는 게 정의역인데 자칫 잘못하다가 얘들아 우리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우리 무슨 수라고 하지? 허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함수는 어떻다는 전제하에 모든 게 시작돼? 해를 실수를 갖는다는 전제하에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 또한 요 루트 안에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치역도 나오겠죠. 근데 이 치역은 애들이 찾는 걸 굉장히 어려워서 선생님이 만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4x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는 무리함수와 y는 루트 5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무리함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한번 우리 꼭지점도 구해보고 다구 한번 구해볼게. 자, 1번 꼭지점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꼭지점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0 됐다는 전제에 y는 1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자, 정의역 좀 말해줘. 정의역은 절대 루트 안에는 음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애들이 치역을 되게 헷갈려요. 치역에서 뭘 헷갈려 하냐면 바로 자 일단은요 정의역 숫자가 1로 왔어요. 그럼 치역은 얘가 오면 돼요. 얘도 얘가 여기 왔어요. 정의역에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치역에 관여가 돼 있으면 돼요. 근데 애들이 뭘 못하냐면 부등호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이 부등호를 찾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때로는 그냥 이 식만 던져주고 기억, 니은, 디귿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굳이 그림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다 이거야. 특히 치역을. 어떻게 하냐?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는 왼쪽으로 입 벌리시면 되고요. 3번 그래프와 4번 그래프일 때는 오른쪽으로 입 벌리시면 돼요. 그럼 홍주야, 얘는 맞불 그래프거든요. 몇 번 그래프죠? 맞불. 4번 그래프죠. 그럼 어느 쪽으로 입 벌려요? 오른쪽. 그래서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얘는 뿔뿔 그래프니까 몇 번 그래프예요? 1번 그래프죠. 그럼 얘는 왼쪽으로 입 벌리시면 돼요.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만 보고도 치역의 부등호 방향. 이걸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요거를.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보여요.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1 찍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2 찍고 이렇게 그렸을 거거든. 그럼 잘 봐. 정의역은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있고요. y는 1이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도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구간의 x, y 값이 사실은 정의역과 치역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식 보자마자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꼭지점, 치역 찾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래프 개형만 판단한 상태에서 꼭지점 찾고 정의역, 치역 찾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무리함수는 정의역보다 성질이 훨씬 적어요. 이게 끝이에요. 없어요, 무리함수는. 다 설명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디테일한 유리함수랑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유형 몇 가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까 유리함수도요. 유리함수 그려진 상태에서 직선 막 움직여갖고 몇 점에서 만나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혹시 아까 제이가 한번 제대로 들었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 제이 아까요. 함수 주고 직선 준 다음에 그래프가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는 그래프 문제 유형이 몇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 유형은 무슨 유형? 뭐가 고정인 상태에서. 그치. 그 다음 뭐가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유리함수는 위, 아래 중에 첫 번째 말한 것과 두 번째 말한 것 중에 어느 유형을 더 많이 넣는다? 위에 거. 그럼 반대로 밑에 거는 무리함수가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무리함수가 있었다고 칠게요. 꼭지점이 2,1이면서 뿔뿔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식 찾을게요. 기울기가 1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꼭지점이 2,1이면서 뿔뿔 그래프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y는 2번 그래프는 대부분 기울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y절편이 움직이는 함수를 준다 이거야. 쟤랑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조금 안 만나다가 얘랑 딱 접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나고 조금 더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실수하냐면 저 접할 때만 찾고 끝내요. 그래서 접할 때를 찾았더니 K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애들이 갑자기 답을 K는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안 되지. 왜? 2분의 1보다 작으면 당연히 두 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두 점은 아니고 어느 순간 바로 꼭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노선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엔 꼭지점 2,1을 넣어서 K 값이 2 넣었더니 1 나오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K는 2분의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좋아하냐? 여긴 같다가 있지만 여긴 같다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애들 틀려요. 선생님은 풀었을 때는 푸는 것 같은데 자기가 풀면 항상 틀려요. 보면 이런 같다, 이런 거 빼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봐. 그럼 얘가 두 점이거든요.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찾아달래. 그러면 K는 2분의 1일 때 요것만 또 적으면 안 돼요. 왜? 그 꼭지점 지날 때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저 멀리 가서 또 무리함수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을 때, 요럴 때 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안 만날 때는 언제냐? 접할 때보다 위에니까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안 만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 밑으로 애들 가끔 가다 이 밑으로 가면 이쪽을 안 그려놓고 지가 안 만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거 무한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가끔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게 되게 막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였죠? 이차함수였죠? 이차함수는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져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를 접었다 폈으니까 얘도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올라가요. 무리함수가. 그래서 이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요. 저 멀리 지구상으로 보내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요거 좀 잘 기억해 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함수만 가지고 있는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죠. 역함수. 근데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어요. 무리함수, 역함수는 이차함수야. 무리함수, 역함수는 이차함수야.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하은이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지그시 방금 감았거든요. 자, 하은아, 복습 한번 하자. 역함수 존재, 5글자로 뭐지? 아니, 그 역함수가 존재할 때, 5글자로 뭐라고 말해? 그치. 즉, 다시 말하면, 무리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역함수,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려면 누가 항상 써 있어야 되냐면, 정의역이 항상 써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드는 생각이, 2차 함수 주고, 역함수인 무리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많을까? 무리함수 주고, 역함수 구해서 2차 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많을까라는 걸 제일 많이 고민할 거예요. 자, 문제 비율로 따지면 위, 아래 누가 더 많이 낼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뭘 더 좋아할 것 같아? 제이야? 위? 제이는 위. 홍주는요? 위, 아래. 그러니까 2차 주고 역함수 구해봐 이 문제가 많을까? 무리함수 주고 역함수 구해봐 이 문제가 많을까요? 채은아, 너는? 위, 아래. 혹시 위아래 치셨어요? 진짜로? 오 마이 갓. 극혐이네요. 자, 근데 이게요, 막 드라마틱하게 한쪽이 많다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 그래도 6년 동안 여기서 선생님 주로 이제 숙문 서울역 이대를 많이 담당했지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위에 걸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더 많이 내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근데 위에 걸 더 어려워해요, 애들이. 왜 위에 걸 더 어려워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에어컨 나오니? 끌게. 잘 봐. 왜? 알았어. 아마 지금 다른 강의실에 에어컨 틀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자습실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잖아. 많은데 2학년들은 오늘이 클리닉이거든. 자, 가볼게. 얘들아, 그럼 왜 아이들이 2번 위에 걸 더 어려워하냐면, 잘 봐. 내가 문제를 보여줄게. y는 만약에 간단한 것부터 할게. y는 2x 플러스 1, 루트 2x 플러스 1의 역함수 구해보시오 하면, 까이거 xy 자리 바꾸면, 뭐 이렇게 될 거고, 1 넘기고, 제곱할 거야. 그러면 4y는 x-1의 제곱이니까 y는 4분의 1의 x-1의 제곱이고, 하지만 조심하실 거 있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역함수가 없어. 그래서 여긴 꼭 뭘 써줘야 돼? 정의역 범위를 찾아줘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역함수 구하는 원리가 뭐야? y는 x에 대해 대칭이지. 그럼 잘 봐. 얘의 정의역은 여기로 가면 뭐로 바뀌어? 치역으로 바뀌어. 왜? 얘가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역은 암산해볼까? y 쓰고 1 쓰고 1번 그래프 왼쪽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잘 봐. 이게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게 정의역하고 치역이 바뀌어요. 정의역이 치역을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치역은 정의역을 갖고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너네가 XY 자리 바꾼 다음에 크게 계산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되고. 여기 정의역 치역 찾아서 반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애들이 무리함수를 주고 2차 함수로 바꾸시오, 역함수 구하시오는 안 어려워하는데 왜 2차 함수 주고 무리함수, 역함수 찾으시오 하면 왜 어려워하냐면 답이 2개 나오거든요. 왜 2개 나오는지 볼게. 이쁜 걸로 할게. 그냥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정의역 범위 줘야 되니까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살린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잘 보세요. xy 자리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아시다시피 얘를 다시 무리함수로 역함수 만들어주는 방법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불필요한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넘기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줄 거야. 그럼 루트를 씌워주면 문제가 생겨요. y 플러스 1이 뿔마 루트 x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리고 1 넘으면 이렇게 돼. 자, 이게 문제야, 이거. 제가 두 개 나오니까 애들 입장에서 저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대. 근데 사실은 정의역을 먼저 찾고 시작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 정의역을 구하려면 그 대신 얘 치역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얘 치역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얘 치역 구하려면 또 골치 아픈 게 얘를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또 바꿔야 돼. 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럼 정의역이 일로 와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 정의역을 찾았어. 근데 여기서 뿔 그래프냐 맞뿔 그래프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근데 얘들아, 이게 뿔 그래프면 몇 번 그래프? 1번 그래프. 맞뿔 그래프면 몇 번 그래프? 2번 그래프 아니야? 그치?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을 보면 1번은 꼭지점의 x값보다 큰 쪽이 살아남고 2번 그래프는 꼭지점 x값의 작은 값이 살아남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몇 번 그래프가 살아남아야 돼? 뿔 그래프가 살아남아야겠지. 그 답이 플러스야. 그럼 지금 이것만 설명 들어도 어때요? 이건 내가 문제 풀 때 따져야 될 게 너무 많네.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또 저 그래프.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살아남는데 이렇게지. 그 다음 얘를 접었다 펴. 그럼 이렇게 살아남겠네. 그럼 얘 1번 그래프 뿔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무리함수를 찾으려고 하면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개 있어. 성질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가는 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2차 함수를 주고 역함수인 무리함수 구하는 문제를 내도 아이들은 더 많이 틀린다. 근데 거의 비등비등하게 내긴 해요. 뭐 드라마틱하게 이걸 제일 많이 내, 이걸 적게 내 이런 건 없고요. 거의 비등비등한데 오히려 여기서 여기를 등급컷 결정 문제로 많이 낸다. 옛날 같았으면 한 요 정도면 4, 5등급 결정하려고 문제를 내거든요. 4, 5등급 당연히 나오려면 요 정도는 이제 쉽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제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빼먹은 유형이 있는지 학원책 유형 좀 잠깐 봐볼게. 자, 아니요. 뭐 쉬는 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최대 최소 안 했어요. 자, 최대 최소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아파요. 그리고, 타임어택 안 해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것들을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2교시는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집합 8문제, 명제 7문제, 함수 3문제. 그래서 총 오늘 18문제를 설명하실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그거 일단 잘 드러나죠.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설명하고 방탈출은 있어요. 설명하고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다음 주는 왜냐면 마지막 날이어서 정규 마지막 날, 세미파이널 들어가기 전. 너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자꾸 야, 너네 쓸데없는 말. 아무튼 다음 주에 교재 마무리하고 총괄 테스트 봐야 돼서 총괄. 그러니까 그냥 성취도 평가. 우리 봤어요. 우리 중간고사 대비 때도 세미파이널 넘어가기 전에 말일에 봤어 한번. 언제 봤어? 봤어. 씨. 왜 나보래? 자, 가볼게. 자, 마지막 유형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수업은. 자, 가볼게. 자, 쉽지 않다. 자, 다리 되게 아파 보이는데. 아니야, 지금 아직은 좀 버틸만해. 떨어졌는데. 지금 끝나면 오늘 빨리 약 먹어야 되긴 해. 자, 가볼게. 이제 우리 뭔가 마무리한다, 막 이런 단어 이제 쓰지 말자. 알았지? 자, 가볼게. 자, 최대 최소는 유리함수에서도 배웠는데, 유리함수 최대 최소는 사실 제가 조금
야매로 알려드렸죠.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저 유리함수식의 x점근선을 찾아서 그 x점근선이 만약에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한쪽에 걸쳐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어.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얘 답이 유형이 세 가지로 나와. 1번 없다라고 나온다는 거야. 답이 아예 없어요. 최대 최소가 둘 다. 왜? 아니 당연하지 않냐. 점근선이 문제선 준 범위에 들어가면 그 그래프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즉 점근선을 포함한 채로 나오니까 답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없다. 1학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가 없으니까 답이 없다라고 나와서 이건 학교 시험에 절대 낼 수 없다고. 두 번째는 양쪽 거 넣은 게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함수를 fx라고 하면 fx에다가 a를 넣거나 fx에다 b를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한쪽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점근선이 1인데 1부터 b래요. 그럼 얘는 최대 또는 최소 중 하나를 갖는다라는 거. 얘는 그리고예요. 최대 and 최소. 왜? 둘 다 무조건 동시에 나와요. 근데 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제가 최대만 나올지 최소만 나올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점근선에 하필 문제에서 준 범위에 걸쳐 있으면 그냥 그림 한 번만 그리세요. 그림 한 번 그리면 최대는 없고 최소만 있는지, 최소는 없고 최대만 있는지가 바로 보이니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건 없으니까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무리함수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입 아파요. 무리함수는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쪽 거 넣은 게 정답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리함수는 뭐가 존재하죠? 정의역 범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선생님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또라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냈어, 문제를. 너네가 봐봐. 그 인간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자, 이런 무리함수가 있었어. 자, 그럼 얘 봐봐. 얘 꼭지점, 얘 정의역 말해봐. 뭐 나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리고 그래프 그려봐도 마이너스 1,1을 찍고 뿔뿔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들아, 내가 이런 미친 선생님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범위를 0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 없지. 왜냐면 수학에서 정의역은 뭘 뜻해? x값에 넣을 수 있는 값을 뜻하는데 마사부터 2까지라는 건 마사부터 넣을 수 있을 때나 그런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나 같다는데 어떻게 이걸 물어보냐 이거지. 그래서 꼭지점, 즉 정의역보다 작은 숫자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네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형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당연히 꼭지점이 한쪽에 걸려 있을 때, 그리고 아예 꼭지점이 없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웃긴 게 이거는 아예 문제 오류. 그래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낼 수가 있어요. 왜? 보기에 없다 만들면 돼요. 최대 최소가 없다라고. 근데 얘는 그럼 얘도 없다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죠. 마사보다 큰 걸 못 넣어요. x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얘는 문제 오류라고 해요. 그럼 이제 얘는 잊으세요. 그럼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얘도 또 요럴 때랑 요럴 때가 있는데 또 요럴 때랑 요럴 때 있죠. 얘들아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오면 어쨌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부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최소 최대예요. 그렇죠? 근데 2부터 5여도 2 넣었을 때 최소, 5 넣었을 때 최대예요. 뭐가 됐든 한쪽에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무조건 양쪽 게 넣은 게 항상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는 고민하지 마세요. 무리함수는 그냥 단지 꼭지점이 요 안에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있나의 차이지 풀이는 어차피 양쪽 거 넣으면 얘네들은 신기하게 최대 최소가 동시에 나옵니다. 얘도. 그 말 뜻은 또는은 없다. 무조건 두 개가 항상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오히려 최대 최소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안. 하나 더 까먹은 거 있었어. 아니야, 얘들아. 이거 해야 돼. 이제 말을 조심하게 되네. 이거 하고 끝낼게 하려다가 이거 끝낸다 또 뭐 지랄할까봐. 자, 한번 가볼게. 요거 까먹었어. 자, 역함수와의 교점. 이거 이제 지겹도록 제가 한 수십 번 말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 좀 찾아줘 라고 하면 미친놈이 진짜 역함수를 구해서 갖다가 두는 경우는 없어. 또 이런 애들 있다 가끔. 선생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죠. 전 역함수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쪽은 무리함수, 이쪽은 이차함수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지? 또 무리함수를 없애기 위해 양쪽을 제곱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가 4차식이 나오고 항이 6개가 나와요. 왜? 이 2차 무리함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얘 제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이 6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자기 또 역함수 구할 수 있다고 또 자랑해서 또 역함수 구해서 풀지 말고, 아시다시피 정석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자기 자신과 는 x로만 하면 되고, 무슨 문장만 머릿속에 넣어놔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항상 존재한다. 그게 틀린 명제라는 것만 머릿속에 담아두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래 하듯이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 그냥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왜 무리함수 쪽에서 빼먹으셨다고 하고 다시 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 유리함수 파트에서, 특히 유리함수는 아니었고 함수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이게 fx였어요. 파란색. 그럼 역함수는 안 봐도 비디오 접었다 필 거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둘러싸인 넓이 찾아달래.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교점, 교점, 교점 구해서 신발끈 공식 써서 삼각형 넓이 구하고 곱하기 2 해서 여기 넓이 구했지. 자, 아무 문제 없었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 무리함수는 곡선이야. y는 x, 무리함수. 그럼 얘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둘러싸인 넓이 찾아달래. 나뭇잎 모양 나오죠? 못 구합니다. 여러분한테 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곡선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은 미적분 1에서 적분 파트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무리함수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일단 못 구한다. 그러니까 내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들 무리함수 파트에서는 교점을 구하라고 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 사다리꼴. 요게 무리함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인 거지. 뭔가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바로 요 사다리꼴. 요 모양도 많이 나오고요. 또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도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왜? 함수는 역함수로 둘러싸인 걸 찾을 수 있는데 나는 곡선이란 이유만으로 이 꼴랑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나? 라고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리함수는 짜증나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게 제일 싫어요. 이거 넓이 구하라고 해요. 요거. 그러면 사다리꼴의 몇 배예요? 2배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전체에서 요거 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리함수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난도 문제가 얘예요. 넓이 파트에서는. 이 밑에 사다리꼴을 구하시오. 또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못 구하고 자기 자신 y는 x 한다면 요 밑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거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찾으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잘 봐. y는 x와 여기 역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것과 역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얘가 모양이 똑같아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고는 낼 수는 없어요. 그게 아마 끝이에요, 그게.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2번 한번 가볼게. 5분 일찍 끝낼게. 얘들아, 그게 더 낫지? 그러면 저한테 지금 앞으로 19분만 저한테 주시면 돼요. 19분 주면 끝납니다. 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맞불 그래프입니다. 자, 맞불 그래프면 여러분 몇 번 개형이죠? 4번 그래프죠. 4번 그래프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1번.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냐? 빨리 루트 안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이죠. 니은, 내가 치역 빨리 찾는 방법 알려줬지? y 쓰고 2 쓰고 아까 4번 그래프는 어느 쪽으로 입 벌렸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입 벌리니까 니은도 맞겠네.
자, 디귿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맞불 그래프니까 최소한 그래프가 지금 꼭지점이 마일 컴마 2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그래프 이렇게 그릴 때 조심해야겠죠. 4, 4분면, 3,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3, 4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한다? y 절편이 결정한다. 0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나와서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바로 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무리함수 최대 최소 한번 가볼게요. 7번에 1번 한번 가볼게요. 7번에 1번. 자, 7번에 1번 보면, 자, x 꼭지점이 몇이죠? 0이죠. 0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1이랑 3을 넣은 1 더하기 a와 루트 3 더하기 a가 최대 최소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 근데 저기서 누가 최대 최소요라고 하면 미지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1 더할 때와 루트 3 더할 때는 루트 3이 좀 더 크니까 얘가 밑에 게 최대인데 그게 몇이래? 아, 최소값을 알려줬네? 얘가 6이니까 a는 5가 되겠죠. 답은 5번 끝. 최대 최소는 틀리면 안 돼요. 자, 뒷장. 11번 한번 가볼게요. 11번. 이거 문제 나온다 그랬죠. y는 루트 x 그래프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까지 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 찾아달래요. 자, 1번. x 앞에,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인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겹칠 수가 있죠. 2번. 루트 앞에 1, x 앞에 1. 오케이. 3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겹칠 수 있어요. 하지만 4번 한번 볼게요. 4번 3을 안으로 밀어 넣어보세요. 그럼 9x로 가요. 그럼 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겹칠 수가 없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없고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한번 가볼게요. 17번. 16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16번은 이런 문제 풀 때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식을 만드세요. 꼭지점 보고. 자, 그럼 16번 한번 가볼게. 16번에 보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2 컴마 마이너스 1이니까 너네가 꼭지점이 2 컴마 마이너스 1인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라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얘 몇 번 그래프예요? 마마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렇게 되면 아직 마마 그래프가 아니니까 앞에 개수 A를 써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A는 아마 음수가 나오면 정답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저 A 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0, 마3 지난다고 되어 있네요. 0 넣었더니 마3이다.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고 음수 없애고 양쪽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해서 A는 마 2, B는 4, C는 마 1.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 식에 꽂혀가지고 이 식으로 푸는 애들 되게 많아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네. 2 넣었더니 0 되겠네. 이렇게 푸는 애들 되게 많아요. 물론 C값들은 꼭지점 때문에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이거 찾으려면 또 0,3 이런 거 넣을 바에는 그냥 꼭지점만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식 만들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 아셨죠? 자, 얘들아 우리 17번 1초 한 2, 3초 컷으로 풀어볼까? 자, 17번 문제 보시면 A는 양수 음수? 음수. C는 양수 음수? 양수. C가 Y절편이니까. 설마 이거 B값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B값? 얘들아 B 양수야 음수야? 자, 어떤 새끼 음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양수예요. 벌써 까먹었죠? 같다. 다잖아. 같다가 뭐예요? 라고 하면 만약에 축이 여기 있으면 A랑 B랑 부호가 같고 축이 여기 있으면 A랑 B랑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A가 지금 음수 나왔는데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B랑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B는 플러스겠죠. 그럼 시작할게. 17번에 보면 A가 앞에 벌써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마마 그래프니까 정답은 그냥 몇 번 아니면 몇 번? 4번 아니면 5번이 나와야 돼. 그치? 그리고 4번, 5번의 큰 차이점은 뭐가 되겠어? X좌표 꼭지점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인데 B가 플러스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B니까 꼭지점은 양수가 나와야겠네. 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자, 유형 5번은 사실 좀 쉽고, 유형 5번에, 22번에 2번도 한번 우리 암산으로 풀어볼게요. 자, 22번에 2번입니다. 자, 가볼게. 첫 번째, 선생님, A는 양수, 음수? 양수, Y 점근선이니까. 그 다음 B는 양수, 음수, 2, 4, 4분면에 그려졌으니까 음수. C는 양수, 음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C를 가끔 X 점근선이 양수니까 C가 양수일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X 점근선이 양수면 C는 음수예요. 그래서 C는 음수입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니까 뿔뿔 그래프예요. 뿔뿔 그래프면 못해도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요. 꼭지점이 Y좌표가 C였는데 C가 아까 무슨 좌표였어요? 음수였으니까 무리함수의 Y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 나와야 되니까 이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X 꼭지점 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양수였고 B가 음수였으니까 양수 쪽에 지켜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아니지, 음수인가? 다음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뭔 말인지 아는 거지? 뭐가? 거꾸로지. 답 4번이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요거는 한번 나 풀려볼게요. 26번 한번 풀어보세요. 26번. 이것도 기가 막히게 푸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편법으로 풀어도 돼요. 유무함수는. 근데 이제 계산 실수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독특하게 푸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통 친구들 어떻게 풀죠? 무리함수 식 세우고 진짜 역함수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왜? 무리함수 역함수가 누군 거 알아? 2차 함수지. 그럼 물어볼게.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2지. 그럼 제이야. 이 1,2는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2차 함수의 뭐랑 똑같아? 꼭지점이랑 연관되어 있겠지. 근데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1,2가 나온 거야. 그럼 원래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 그렇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b는 2가 될 거고 c는 1이 될 거야. 맞잖아. 얘가 엄밀히 따지면 2차 함수의 꼭지점 2,1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얘 접었다 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얘 접었다 피면 여기서 2,1에서 뭐 이런 그래프가 요쪽 이렇게 된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해 가십니까? 요렇게 된 그래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그 상태에서는 A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잘 봐. 얘 0,3 지나지. 그럼 이 참수 몇 컴마 몇 지나야 돼? 3,0 지나야 돼. 3 넣었더니 0이래. 그럼 3 넣으면 3 빼기 2니까 1이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래. 다 찾았네. 그래서 무리함수로 풀어도 되고 역함수를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y는 x 대칭시켜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부탁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하나만 풀려볼게요. 34번에 1번 한 번만 풀어. 자, 가볼까요? 34번에 1번은 제가 왜 풀라고 했냐면 학교 시험에서 자기 자신 fx와 fx 역함수의 교점 이런 문장도 안 줘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던져줘요. y는 루트 x 플러스 6, x는 루트 y 플러스 6. 이거 무슨 뜻이야? x랑 y 자리 바뀌었죠. 이거 서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역함수의 교점 좀 구해줘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y는 루트 x 플러스 6이랑 는 x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제곱하면 한쪽으로 넘겨주면 x값이 2개 나와요. 그럼 이제 애들이 여기서 뭘 질문할까? 누가 답이에요, 선생님?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요. 그럼 너무 하찮죠, 저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왜겠어요? 무리함수는 뭐가 존재하죠? 정의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안에가 음수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얘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혹시 이 중에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게 나오면 지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3이랑 마이너스 2가 둘 다 어때요? 마이너스 6보다 크죠? 그럼 저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문제에서 봐봐.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근데 얘들아, 일단 A, B는 값이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제 저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럼 왜 얘 둘 중에 누가 아니냐는 거지. 뭐 물론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이러면 앞에는 루트 4니까 2인데 저 마이너스 2지. 왜 그렇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마이너스 6,0이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얘를 y는 x에다 접었다 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6,0 지나던 건 0,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사실은 답이 3,3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저 마이너스 2는 어디다가 나온 겁니까? 라고 하면 요것도 사실은 어때요? 요쪽이 가상의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접었다 피면 가상의 또 뭐가 나옵니까? 역함수가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정의역 구간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는 것도 답이다. 아니면 그래프 기형을 추론해도 되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파란색 그래프의 정의역은 0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셨죠?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 문제만 풀어볼까? 38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요 책이 끝나면 그냥 끝낼게요. 5분보다 빨리 끝나도. 근데 제가 뭐 절대 그렇게 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해오가 있잖아요. 우리 태호는 뭐 하나 지금? 공부하고 있나? 왜? 대상이에요? 학대 아니에요? 학대해요? 이제 110 며칠 됐지? 112일, 113일 됐나? 그냥 일찍이 돌아다녔어요. 어제는 누나네 집에서 잤어요. 그렇지. 어제 나한테 좀 혼나고. 왜? 벌써 태연은 왜 아니, 밥 먹은 지 2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미친듯이 우는 거야. 그 얘가 졸리나 해서 아무리 재우려고 도 앉아. 막, 악바리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궁디팡팡을 몇 번 해줬지. 이러면 혼나! 이러면서. 나 알고 봤더니 배고픈 거였어. 아니, 근데 얘가 이상한 버릇이 있어. 얘가 지금 정도면 한 180을 먹어야 되거든, 한 방에? 근데 얘가 꼭 끊어 먹어요. 꼭 얘가 한 150을 주면 한 80, 90 먹고 살짝 쉬어. 그러다가 이제 막 놀아.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남겼다는 걸 생각을 하나 봐. 막 울어. 그럼 또 꽂으면 또 먹어. 그러니까 근데 이걸 끊어 먹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 안 좋대, 끊어 먹는 게. 그렇지. 그런데 이것도, 고칠 수가 없어. 지가 이거는 느껴야 돼.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놀 잠이거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근데 얘는 먹고 자.
한 10mm 남았을 때쯤 눈을 살짝 감아. 그리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깨있잖아? 그럼 놀아야 되잖아. 먹을 때 깨. 그 또 먹어. 깨서. 그 또 자. 그치, 얘 먹고 자. 지금 112일밖에 안 됐는데 8kg를 넘었어. 지금 큰일 났다니까? 8kg가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이래. 지금이 적중 몸무게가 7kg 초반대래. 보통 한 100이 좀 넘는 애들이. 많이 크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많이 커. 머리. 그래서. 자, 가볼게. 자, 이제 두 문제 풀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일단 38번도 애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fx랑 gx가 2차랑 무리함수 나와서 이건 역함수, 이거 서로 못 구한다. 이거 되게 말 많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gx를 양쪽 딱 제곱만 해봐도 어때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린 바로 뭐 하면 돼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1 k랑 는 x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으로 넘기고요. 5분의 1 꼴배기 싫으니까 5 곱하고요. 얘가 몇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식과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야 최소한 자기 자신과 역함수도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이놈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서 요게 0보다 크다죠. 그럼 k는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지. 그럼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죠? 작은 거 다 돼요. 얘가 6점 블라블라니까. 그건 6부터 되는 거야. 6, 5, 4, 3.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있잖아. 판별식은 내가 말하지만 정말 지구상에서 정말 중요한 식이 됐죠. 하지만 얘는 너무 오류가 많아요. 치명적인 오류들이. 아시다시피 판별식은 근의 개수만 알려주지 그게 실질적으로 저번에 우리 근의 분리를 배웠지만 그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인지는 몰라요. 판별식은 바보예요. 개수밖에 몰라요. 개수. 그래서 우리가 근의 분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 개수밖에 안 알려주니까 두 근의 곱이 양수야? 그럼 두 근 다 플러스거나 두 근 다 음수겠네. 축이 또 이것보다 작아? 그럼 얘네 둘 다 음수겠다. 그래서 저번에 배운 게 여기다가 근의 부호까지,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까지 추가하면 바로 근의 분리 개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얘가 문제가 뭐냐면 잘 봐. 우리가 2차 함수랑 y는 x 진짜 두 점에서 만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정의역은 이거예요. 그럼 정의역 범위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판별식 갖다가는 이게 두 개인데 정의역 범위에서 두 개인지 예를 들면 이렇게 반 날려도 정의역 범위에서 두 개인지 정의역 범위 지었더니 이건 실질적으로 한 개인지는 판별식 갖다가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얘 자체가 축이 뭐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와요. 이렇게. 그쵸? 2분의 5. 그리고 y는 x가 지나가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이 5분의, 문제가 뭐였어? 그냥 두 정수만 다 찾으면 되네. 이렇게 돼야 최소한 두 개가 살아남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쪽만 살려도 두 개가 되기 위한 조건. 판별식 써서 얘 찾았어. 나머지 한 조건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나머지 한 조건. 어떻게 찾아야 돼? 빨리. 나머지 한 조건 어떻게 찾아야 돼? 안 찾을 거예요? 나머지 한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 너네가 대답 안 하면 나 늦게 끝내. 힌트? 무리함수잖아.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뭐가 존재해? 지금 무리함수가 y는 x 접었다 피면 이렇게 가서 이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리함수도 정의역이 존재하잖아. x는 뭐보다 커야 돼? 네? 0이요? 5분의 k죠. 무리함수는 5분의 k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아이씨. 그러면
일단은 약속대로 끝내고, 알았어. 약속대로 끝내고, 좀 이따 방탈출 시간에 요 한 문제 풀이하고 끝낼게.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얼마야?